네, 가계부 동영상을 이제 그래도 좀 찍어보니까 이제 마이크 볼륨도 좀 찾아내고 네, 이제 소리가 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가계부하고 통장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1차적으로 이제 유출, 지출, 소비와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이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된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AFBK라는 그 재무설계 개론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실제로 뭐 재무설계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에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비에는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 연간 지출이라는 항목으로 지금 나눌 수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교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이죠. 이론이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이론과 교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재무설계를 초반에 진행을 할 때 되게 제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왜 애를 먹냐면 사람들을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쓰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조절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얘기는 고객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재무설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론상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되는 매칭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되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시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거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러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고정 지출은 내가 사용하는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거주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하기 위해서 대출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죠. 주택관리, 그다음에 월세, 주거관리, 그다음에 대출 상환금, 소득세, 세금들, 그다음에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 이거를 고정지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고정지출이 사실은 전체 크기 중에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가 100%라고 했을 때 고정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래봐야 10%, 20%도 안 됩니다. 10%, 한 15%?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반드시 필수적인 필요에 의한 거는 고정지출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변동지출은 습관에 의한 소비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동지출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식비, 교통비,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뭐 헌금도 있고 뭐 학원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여기 지금 살짝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재상에 어떤 재무설계사는 식비나 교통비 또는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등도 매달 발생되는 고정비용으로 간주하여 고정지출에 분류하기도 한다. 예. 고정으로 분류할지 변동으로 할지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매번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고정지출로,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변동지출로.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사실은요. 예. 왜 말장난이냐? 윗부분에 고정지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아랫부분에 변동지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구분을 해놔야죠. 그래야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고객들한테 통제 가능한 범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교재 자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상담을 진행하는 FP 쉽게 말하는 재무설계사가 이거는 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지정을 하는데 고객이 나는 그거를 이쪽으로 항목으로 뺄래. 그러면 둘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서. 그런데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정해버리니까 FP가 상품은 팔아야 되겠고 뭐 보험 가입을 하든 펀드든 그거를 유도를 해서 그거를 해야 본인 소득이 창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더군다나 이제 무료잖아요. 자, 무료인 상태에서 상담을 여러 번 진행을 하고 이쪽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상품을 가입을 시켜서 FP가 먹고 살아야 되고 고객은 이 내용이 변동비로 가야 될지 고정비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구분이 안 서니까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FP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다 팔아야 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합리적인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 자체에서부터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객들이 재무설계 받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해놓고 보험 들어가고 펀드 들어가고 바뀐 게 없어요. 예.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시각을 바꿔야 돼요. 예. 시각을 바꾸면 쓰는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각을 바꾸느냐? 중요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면 돼요. 자,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공과금 내야 되잖아요. 아파트 내가 산 거 대출로 받았으면 대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1순위라는 얘기죠. 예. 뭐 심지어는 대출을 받은 거 이자만 내는 분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지금.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쓸 거 다 써요. 예. 왜? 나보다 환경이 안 좋아 보이는 옆집도 나보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나보다 해외여행 많이 나가고 그러면 나는 위축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심리적인 습관에 의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밥상머리 교육으로 인한 그 배웠던 그런 돈 관리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네. 통장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검정색 글씨로 항목에 대한 물론 이제 하나씩 보면 이제 다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그래서 아끼려 했는데 포기해. 가계부를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계부의 용도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아껴 쓰는 거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껴 쓴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가계부는 아껴 쓰는 거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계부의 가장 큰 용도는 월 초에 우리 집이 잘 써야지라는 거를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말에 그거를 지켰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 수립과 결산 작업을 하지 않는 거면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한다고 해서 가계부가 지금 써지고 있다? 착각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재산이 얼마고 내 부채가 얼마인지를 중간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알 수는 있겠죠. 알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은 흑백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칼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고입니다. 네.
이거 만들기 전까지 사실 되게 많은 생각들을 좀 했고, 뭐 주머니도 생각을 했었고, 뭐 항아리도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개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쭉 보여드리겠지만, 재산, 부채, 변동비, 고정비, 연간 지출에 대한 것들로 항목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색깔로 지금 보시면. 네. 단식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게 앞전 이 화면, 네, 요거하고 보면 똑같죠? 네. 그 색깔만 지금 그 옆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입혀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 이거는 통장을 정리한 겁니다. 용도별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가계부 현금흐름 관리 항목별로 더하기 재무제표까지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흑자에 대한 내 재산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채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리고 앞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의 주요 용도는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뭐 스마트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기록만 할 뿐이에요. 네. 그 기록 열심히 하셔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가계부 월초의 예산, 월말의 결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계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만 하는 걸 그냥 보관만 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옛날에 뭐 우리 엄마가 손으로 했으니까 나도 손으로 한다 라고 해서 뭐 집에 가서 봤더니 뭐 녹두를 막 이만큼씩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지금 관리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것들 나중에 연계가 됐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고정비는 생계와 직접 연결된 필요한 소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보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분하기에 녹색으로 좀 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더 나오는 거고요. 네. 변동비는 이제 노란색. 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소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변동비와 연간 지출에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는 않죠. 필요하지는 않지만 나를 위로하는 비용으로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을 했는데 기분이 매우 안 좋아. 그래서 뭘 해야 돼? 쓸어가야 돼요. 왜?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하고요. 또 반대로 오늘 뭔가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또 나를 좀 위로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쓰고 기분이 좋아서 쓰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색, 연간 지출에 대한 것들. 네. 생일, 휴가, 명절 제가 또 해놨는데 다 가족 행사. 네. 가족들 행사를 안 챙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조조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뭐 1년에 한 번씩밖에 없는 거고 그때니까 그걸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그거를 뭐 무턱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걸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돈 관리라는 게 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들. 그냥 뭐 이게 이 금융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누구한테 뭐 어떤 뭐 기관과 뭐 단체에서 뭐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성인들이 지금 이미 이제 결혼도 하고 있고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저와 비슷한 세대들도 많이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사실 통제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자, 고정비, 변동비, 연간 지출, 네. 블록 뭐 색깔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까? 녹색, 노란색, 회색, 그다음에 계산 플러스 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마이너스 적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용도별로 통장을 저런 식으로 정리하면 5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급여 빼고 비상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 했는데, 보면 저축, 투자, 비상금, 고정비, 변동비, 연간 지출.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하나씩 관리하는 거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